나이 먹고 남편 없이 혼자 된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해. 남편 밥 차려주고 수발들 바에야 차라리 홀가분하게 내 인생 좀 살자. 맞아. 하지만 나이 먹고 혼자 남겨진 남자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등 긁어줄 사람은 둘째치고 왜 화냈어, 왜 화? 신김치에 밥이라도 차려줄 짝꿍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재혼한다고 하면은 애들이 반대야 하겠지? 베이비 씨 얘기하는 것 같아, 베이비 씨. 재혼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입장도 다르지만 혼자 된 남자 그리고 혼자 된 여자의 입장도 너무나 다르대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시원. 새아빠가 들어오면 우리 홍천강에 가서 빠져 죽자고. 계속 만나고 그러면 나 기찻길에서 나 죽어버릴 거라고. 돌아가신 엄마의 그 자리에 누군가 온다는 게 싫은 거예요. 부모님의 재혼,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식들. 어디 의존하고 싶고 기대하고 싶어 하는데 콩나물 끓여서 시원하게 해놓은 걸 먹어봤으면 외로움이 그냥 여기 없어. 그러나 외로움이 불러온 또 다른 장벽. 자식된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친구까지만 시은이가 못하는 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외로움을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20살 어린 여자가 아빠가 뭐가 좋아서 아빠를 어디다 대고 감히 반대. 부모의 재혼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 자식들이 재산 싸움으로 분쟁이 나고 3년 내 전 재산 이동하면 돈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만 사랑해줄 사람 만나면 돼. 자녀들의 이유 있는 재혼 반대 지금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 예술이었어요. 나 영어 했어야 될 것 같아. 애들이 반대하겠지? 자, 황혼 재혼. 하느냐 마느냐 요거는 사실 개인 선택이긴 하지만 예, 예. 2012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65세 이상 된 홀로 되신 어르신들께 제가 여쭤봤대요. 남자는 31.5%, 여자는 21.4%만 재혼하고 싶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러네요. 퍼센트는 아닌데 실제로 고령자 재혼 건수를 보면 2012년에는 남자는 2,449, 그러니까 2,449건 하면 여자는 너무 적어요. 912건. 어머. 예. 왜 남자가 더 재혼을 하고 싶어 할까? 아니 목말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가? 주위에서 저도 이제 대학 동창들이 혼자 된 그 남자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일단 기초적인 일을 못 하더구만. 그냥 사람 사는 게 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가 기초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박자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해줘야지 그래서 남자들은 그 생활 때문에 뭐 저 여자가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재혼을 더 찾는 거 아닌가. 먹고 살라고. 네, 제대로 네. 먹고 그러면 남자 살라고. 뭐 호랍이 3년이면 뭐 이가 서말이고 또 가구 3년이면 쌀이 서말이다 이런 그쵸. 것처럼 생존 자체가 남자들은 혼자서 잘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여자 힘이 그래요. 필요한 거지. 자, 오늘 10월들을 정말 네. 글로벌하게 열어주신 남자 입장 대변해 주신 오늘 기분 좋습니다. 네, 외로운 남자 10월드 분들 모셨습니다. 처음 나와주셨어요. 박유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되신 지가 벌써 33년이라고 그래요. 사남매를 키우시는 걸로 유명한데. 혼자. 야, 저희 프로 나간다 그럴 때 자녀분들이 뭐라고 안 하시는가요?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예, 예. 그냥 각자 살기 때문에 예.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오. 아이들한테 뭐 전화해서 야 나 거기 시월드 나간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게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그냥 결국 반대는 없겠네요. 없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도. 어디다 대고 감히 반대. 아니 내가 여지껏 지들 키우느라고. 그건 맞는 예. 말씀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 왜 아이들 눈치 볼 필요 뭐 있어요? 예. 여전히 있어요? 없죠. 있으면 뭐 그러니까 없지. 아니요. 애들이 반대 안 하면 애가 있어요. 애인이. 아 근데 근데 반대를 하면 없어. 만약에 혹시 여자가 생겨도 뭐 아이들이 제가 일부러 뭐 저 어머니 될 뿐이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네. 여태까지 고생한 게. 아이들 허락 안 받아요. 그럼.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혼자 사는 남자분들은 제대로 된 이 생활도 못하고 몰골이 꾀죄죄 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습으로 보면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저는 이제 뭐 경력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경력직.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부터 제가 쭉 해왔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못했죠. 예. 처음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생존해 계셨는데 네네.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배웠습니다. 어머나, 김치 같은 거 김치 못하죠? 같은 거는 네. 이제 제가 이 클럽 활동을 하니까 클럽 활동하면은 그 여자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분들이 김장하거나 이러면은
한 보따리씩 싸줘서 오히려 제가 지금 우리 누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받아가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니까 저는 절대 거절 안 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무조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다가 오히려 누님들 누님들 주시는 같아요. 어머 웬일이야. 이런 얼마나 오죽하고 여북해 보였으면 그렇게 갖다 주겠어. 이 혼자 있다는 것은 혼자 안 있어 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물론 내가 명랑한 척은 하죠. 내가 지금 코미디언이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줄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 고민이 있는 가운데에서 남을 즐겁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내가 필요하다는 건 뭐 늘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제 초창기 때는 있었어요. 초창기 예. 때는 늘 이제 해서 이제 먹던 버릇, 해줘서 먹던 버릇이 있는데 어느 때 어느 정도라면 내가 해 먹어 직접. 예. 뭐 박일 씨도 했지만 나도 내가 해요. 제가 술을 좀 좋아해요. 약술 좋아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당히 먹는 게 없어요, 저는요. 적당히 마시는 게 없고. 끝을 봐.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보고 그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부대끼잖아요. 그때 이거 좀 이 상태를 알고 콩나물 끓여서 시원하게 끓여놓으면 그걸 다 먹으면은 야 그런 여자가 없나. 그때가 좀 제일 서글퍼요. 사실요. 예. 평생 남편 치닥거리잖아요. 그죠. 또 우리 시대만 해도 남편은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다 해가지고 하늘처럼 그냥 평생을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혼자 되면은 거기서 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게 여자들 아, 근데 힘들지. 전원주 씨는 왜 이렇게 팔뚝 불뚝불뚝한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젊은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막 대시하고 그러면 아니, 그런 남자가 대시를 안 하더라고. 한다면. 하다면 배드민턴 잘 받아주고. 그러면 달라지겠지. 며느리도 나오겠는데. 예. 저는 오히려 초혼 때 이게 연애할 때 네. 청혼 들어오는 것보다 재혼 저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재혼을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는 자식? 예, 우리 애가 네. 어느 날 이사를 갔는데 그 예쁜 꽃신을 누가 지인이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어머 이거 이 꽃신 너무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선 신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 이 다음에 시집가서 꽃신 신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말도 좀 하고 이럴 때 그때 제가 어느 집에 이사 가면서 그 거실에는 그 꽃신을 신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꽃신을 꺼내가지고 신는데 갑자기 애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막 굉장히 막 얼굴이 막 무럭무럭하면서 막 그래 그랬더니 엄마 시집 가 이러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낸 거예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막 엄마 이거 꽃신 옛날에 시집 갈 때 신는다고 간직한 거 아니냐고. 이제 시집 갈 때 돼서 이걸 꺼내서 신는 거구나 야.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너무 긴장하고. 그래갖고 막 둘이 울면서 아니야 나는 너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살 거야 그러면서 33년을 혼자 살고 있어요. 어떡해. 아주 빅사이즈로. 저는 재혼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절망적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33년 계속 해. 아니 근데 그 지금 아드님이 지금 장가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이제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이제 꽃신 신어야 되는데 진짜. 꽃신을 진짜. 뭐. 내년쯤에는 이제 결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날 때 결혼 조건을 이제 나는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아드님이? 그런, 예, 네. 그런 조건을 자기가 내세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승낙이 돼갖고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둘 사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러운 눈초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막 이쁘고 딸 같고 네. 막 이런데 엄마도 부러우면 결혼해, 재혼해 이러는 거예요. 이제서 지가 생기니까. 들어오더니 엄마 꽃신 안 신으세요? 이게 반가운 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한편으로 또 얘 봐라. 이 여자 생기니까 엄마 이제 귀찮아졌다 그러거냐 이러면서 이제 웃으며 소리를 했는데 가슴이 따뜻하고 엄마 무거운 거 남자 하는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남자 있으면 결혼하라고. 이제 이게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식이 이해해줄 때는 너무 부모가 나이가 들고 부모가 이게 마음이 동할 때는 아이들이 너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아니 근데 사실 뭐 최준영 씨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뭐 젊으신데 재혼하셔야 되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재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아이 애가 너무 반대를 하니까는요. 예, 지금 몇 살? 지금 이제 6학년인데 나 대학교 가면 아빠 장가 가시면 안 된다. 야 자식아 너 대학교 되면 뭐 아빠 몇 살인 거 아냐 나 이렇게. 예? 근데 아직까지 좀 반대가 좀 심하죠. 아니, 최준영 씨는 지금 아들 말을 들을 생각인 거죠?
내가 그러니까는 설득할 제가 생각이 이제 없으신 것 같아.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 가면은 지가 이제 아빠가 나라는 걸 다 아니까 친구들이 뭐 그리고 뭐 현우도 이제 TV 가끔 출연해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무슨 이렇게 방송에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최규정 뭐 그쵸. 재혼한다 뭐 그게 이제 지 생각에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해요, 뭐. 중1 때 가세요, 그냥. 중1 때 가세요. 절대 제도 네. 시키지 마세요. 그럼. 근데 입시도 나오셨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뭐 나이 때문에 아니면 뭐 이제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그렇다지만 한창 때는 충분히 가실 수 있으셨잖아요. 뭐 두 분 다 마찬가지. 근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 이미 아이들이 그 아주 미소년자 어릴 때예요. 그땐 그거 마다하고 나 혼자 가면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맞아. 아이들 왜냐면 아이들이 미성년자기 때문에 걔네들은 부모한테 보호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걸 해서 물어보니까 중3이던 놈이 그 사귀던 여자 인사시켰는데 지방 들어가서 펑펑 울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저 대학 들어가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중3 때인데. 근데 그 말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면 되냐? 알았다. 그렇게 했어. 했는데 4년 동안을 그 여자를 기다리나 안 기다려? 안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놈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군대를 갔어. 갔는데 이제 그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지게 보고 내가 참 이상한 놈이다 너. 그 여자친구 있을 땐 대학 들어가려면 지금 이 나이에 네가 여자친구가 나한테 오냐? 그때는 50이 훨씬 넘어졌네. 그럼요. 40대 그러니까 50 전후 될 때는 그때 자신 있었어요. 재혼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까는 재혼해서 그냥 편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것이. 맞아. 그렇게 변해지더라고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새로 나온 분이 또 한 분 네. 계시죠. 김혜영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아버님이 제 3살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버님은 서라벌 예대를 졸업하셔서 연극학도였고 키가 작은 데다 굉장히 여상이었고 제 얼굴이 아빠하고 거의 흡사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에 대한 추억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엄마도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엄마 주변에 남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 아저씨 털 다 뽑고요. 반바지 입고 오는 아저씨 털 다 뽑고 몰래 쓰레기통 위에 올라가서 왔다 그러면 막 찬물 껴안고 그래도 안 돼갖고 엄마 계속 만나고 그러면 나 기찻길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나 죽어버릴 거라고. 어머, 몇 살 때요? 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아주 강력하게 해갖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래서 굉장히 그런 순간들이 소중한데 지금 막 후회가 되는데 그때는 이 나의 아빠는 굉장히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건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엄마가 너무 막 천박하게 느껴지고 막 그걸 막 그 엄마에 대한 그 열정을 내가 막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다 저도 그 상황을 저도 다 겪었어요. 다 겪었는데 그 상황을 우리 두 사람이 지혜롭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20년이 넘어 살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혼하기 전부터 불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별거하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에 난 재혼할 거야. 진짜요? 저는 계속 그랬어요. 나만 사랑해줄 사람 만나면 돼. 그 대신에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총각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대시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었죠. 이제 우리 직업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자기한테? 저한테. 근데 저는 애 낳기 싫었어요. 총각한테는 애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할 도리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들이 불행해질 것 같아서 내 아이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게 되잖아요. 또 엄마가 이혼하는 것도 상처인데 재혼하는 것도 물론 상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너희들은 엄마 나이 되면 후회할 거야. 그때 제 나이가 45세였거든요. 세뇌를 시키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나처럼 똑같이 사랑해 줄 사람.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저는 먹고 사는 건 내가 벌어도 되니까 같이 정신만 건강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만 좋은 사람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변 그 친구나 부모 형제를 봤어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 형제들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하신 분들이었고 저보다 10살 아래인데도 네, 근데 그 우리 시아버님이 저 손을 꼭 잡고 우리 시아버님이 콘트라베이스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으실 만큼 멋쟁이세요. 이게 어느 나라의 얘기야. 근데 내가 예술을 좋아하는데 난 전문가가 못 됐는데 네가 예술을 하는 너를 만나니 내가 참 행복하다. 참 좋다. 예, 우리 시아버님이. 그 형님은 또 이제 동생한테 다짐을 한 거예요. 너 그 여인을 상처 줄 자신이 상처 안 줄 자신이 있으면 해라. 하지만 만약에 상처를 준다면 우리 호적에서 널 떼버리겠다. 그렇게 다짐을 완전 자기 편이 됐네. 아니,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무조건 따라와 했죠. 반항은 했지만 그냥 반항은 그거는 했지만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와 했어요, 저는. 아니 근데요, 제가 그리고- 궁금한 건요. 보통 연상 연하 이렇게 결혼할 때는 여자가 능력이 아주 좋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연하 남자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대강 이렇게 느껴질 땐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분도 능력이 좋았나요? 네.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뭐 하는 사업 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당시 약국 했었어요. 이렇게 다들 궁금해서 다니고. 이러고니 그걸 다 때려쳤어요. 약국을? 네, 왜 때려쳤냐면 왜? 저하고 헤어져 있기 싫어서. 난 그건 싫어. 뭐야? 다른 남자 만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당연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오신 것 같아. 그 전화가 한 개예요. 전화가. 아, 왜? 전화해. 둘이서 아, 두 분이서 한 대를 쓴다고요? 왜냐면 떨어져 있는 우리 시간이 남편이 늘 없으니까. 가지고 있고 저를 바꿔준 기왕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자신감이 선생연분을 만나신 아니, 거네. 그 당당함이 남편분도 확실히 매력을 느낀 거고 아이들도 반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엄마가 이끌어간 나는 거죠. 이래 이래야 해 하니까 아 난 우리 엄마 말을 따라야 하나 봐 자존감이 하면서 있으신 거죠. 분명히 다독거릴 수 있는 주변에 환경을 많이 만들어준 반항했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나도 잘했대. 아저씨 같이 마음 따뜻한 사람 아저씨라고 만나고 그래요? 싶다. 예, 아저씨라고 아빠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빠는 저는 절대 그거는 우리 남편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 친정에서 오히려 반대했었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너한테니 그러는 거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심하고 눈을 감겠다. 신은숙 씨도 사실 저희 10월 뒤에 나와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엄마에 대한 경계심이 보통이 아니었었죠. 지금도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재혼을 찬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나이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15대 아버지가 어느 날 그냥 통보를 하셨어요. 내가 재혼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물론 전조 증상은 있었어요. 이제 재혼하기 한 달 전쯤 술을 이렇게 드시고 오셔가지고 자식 6을 드르륵 앉혀놓으시고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들은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제가 15세 아버지가 외롭다는 말이 자식이 6인데 왜 외로워? 자식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지. 그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외로운지 모른다란 말을 몰랐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냥 갑자기 어느 한복을 떡 해서 새엄마를 딱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모시고 오겠다, 재혼하겠다, 너희 좋으냐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오늘 딱 모시고 오셨는데 새엄마가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그 자리에 누군가 온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엄마의 자리는 이렇게 비워놨어요. 그 옆에 새엄마가 있는 거지 엄마의 자리를 채워주질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주변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지역에 유지고 하니까 새엄마한테 사모님 하고 부르고 아버지가 공식 행사에 갈 때 새엄마가 대동하고 가면 그냥 예전에 사시던 분 같은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심한 반항, 말을 안 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밥을 3년 동안 안 먹고 3년이나. 네, 그다음에 저도 학교에서 이제 엄마 모시고 가야 될 자리 있잖아요. 절대로 못 나오게 하고 저 집 밖에 나면 옆에 쓰지도 못하게 하고 되게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서 새엄마가 싫다 좋다 이게 아니고 내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다 그걸 인정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왜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아버지한테 왜 그런 엄마라는 여자가 필요하느냐는 걸 정말 이해를 못해요. 어릴 때니까. 모르지 15살이. 지금 그렇게 10년을 참 끔찍이 좋게 사시다 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후회합니다.
지금은 그때 아버지가 제 나이셨어요. 재혼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시월드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혹시 왜 재혼 안 했어요?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 65쯤 넘으니까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몸도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정도는 자식들이 아 엄마 남자친구 한번 만들지 그래요라고 농담으로 툭 던지면 그때라도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근데 아무도 자식 이렇게 많아도 엄마 왜 남자친구 뭐 이런 얘기조차도 안 꺼내는 게 아무도 그렇다고 엄마가 스스로 나 뭐 남자친구 만들까 이런 얘기는 죽어도 못 하겠고 아 근데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얼마 안 되고 며칠 안 돼서 언니하고 나하고 정말 손잡고 만약에 새 아빠가 들어오면 우리 홍천강에 가서 빠져 죽자고. 일단 홍천강에서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은 왠지 제가 이렇게 막 콩쥐팥쥐에서 콩쥐가 되는 것 같고, 새아버지가 들어오면 막 구박할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어린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를 뺏긴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이모가 듣고 엄마한테 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난 평생 재혼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애들이 저렇게까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는데 내가 무슨 재혼이냐. 36에 그랬거든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독했고 너무너무나 외로웠고 재혼 안 한 거 사실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스럽다. 그러면서 3년 전부터 저희 엄마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예, 어제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전화를 안 하시고. 근데 좀 이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사춘기나 어릴 때는 그렇게 반대할 수 있지만 좀 사춘기 정도 돼서 아빠의 이성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울지는 않으셨어도 정말 외로워서 막 울지는 않으셨어도 나 진짜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되겠냐 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은 아니 없으세요? 중3 때 얘기했대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들 녀석이 좀 큰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 그때 왜 4년을 기다리라고 그랬냐? 그러니까는 그때 혹시 아빠만 의지한 거예요. 둘이 살면서 딸이 나중에 왔거든요. 아들하고 둘만 살면서 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여자 보는 순간에 아빠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뺏기기 싫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이건 지금은 그때 지가 굉장히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큰 거예요. 조승혜 씨. 맞아요. 예. 조승혜 쇼를 나오셨는데 이게 부모가 재혼을 할 때 자식의 이걸 허락이라 해야 되나 동의 이런 걸 받는 거 이것도 안 중요하다 그럴 수도 없고 중요하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고 재혼한 부모님들이 상당히 보편적이었었죠. 보면은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자녀랑 새 부모님들이랑 잘 지내는 케이스가 있고, 굉장히 못 지내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동의를 구하는 집안 분위기에서 애들이 더 적응을 못 해요. 아, 진짜?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왜 반대했는지 여기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두 가지 이제 한국 문화 특유의 어떤 재혼하기 힘든 이유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님을 신격화시키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에 비해서 외국 부모님들은 자녀 앞에서 울기도 하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외롭고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부모님을 동일시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외국 문화에서는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난 내 인생 살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감정 세계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결혼해도 되겠니라고 물어보는 행동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네가 아버지 인생에 관여를 해도 된다는 허락이에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줬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클 기회를 안 그냥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통계상으로는 남자 재혼율이 훨씬 높았잖아요. 여자분들보다 3배는 더 높았던 것 같은데. 근데 재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남자분들이 훨씬 더 까다롭대요.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남자분들 아무나 결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자녀 때문인가? 저도 제 아는 지인이 이혼을 할 때 애를 남편이 키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이혼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 남자의 또 조건은 애가 딸리지 않아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키우고 있던 애 중에 딸 아이가 아빠랑 못 살겠다. 엄마랑 살겠다. 갑자기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는 왔는데
이 남자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 알콩달콩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애가 생겨나니까. 그런데 집에 오면은 부인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아빠랑 애랑 그 사이가, 새아빠랑. 그러니까 애가 이제 삐뚤어 나가는 거야, 여자애가. 자꾸 이렇게 가출도 하게 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봐라, 저런 애 그냥 보내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든지 내 아이가 사단이더라고, 내 아이가. 아니 박일 씨는 뭐 애들 기죽을까봐 진짜 많이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요. 예, 저는 그 아이들이 방학 때 저희도 그 우리 성우가 항상 똑같이 8월 1일이 항상 휴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휴가철에 아이들하고 꼭 놀아주는데 제가 한 번은 뭐 장마가 엄청 져가지고 수영장을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저는 약속을 했어요. 가기로. 근데 우리 딸이 하도 그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 딸하고 아들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해가지고 그 수영장을 갔는데 그게 바로 송추 그쪽인데 그냥 비가 오니까 수영장을 안 해요. 그 애들 또 거기서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 수영장 그 철 층계 그래서 이마가 그냥 이 하얀 게 보일 정도로. 네. 그래가지고 또 애들 놀랄까봐 움켜쥐고서 그 신촌까지 병원 가야죠. 또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몇 반을 꼬매고 다시 또 갔습니다. 왜? 걔들하고 하룻밤 자기로 했거든, 거기. 그 텐트를 쳤으니 어머니가 밥할 줄 모르잖아요, 거기. 그래서 제가 또 가가지고 밥을 해서 먹이고 같이, 근데 얼마나 이게 쑤시는지 하룻밤 자리 잠을 하나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가서 놀다가 또 애들이 기죽을까봐 운동화를 사달라 그래도 그 비싼 백화점으로 갑니다. 일부러. 기 안 죽이려고 일부러. 그 애들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제 시간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는 제가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진 않지만 나름대로 아유 자랑스러우세요. 그럼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주 자신 있게 엄마는 얼마든지 여자보다는 엄마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드는 이유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뭐든지 다 해야 되겠다는 그 엄마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안 해본 거 없이 열심히 다 했죠. 뭐 하셨어요? 연기는 계속 하시면서? 아니죠. 연기는 그동안에 이혼하고 나서는 그 이혼이라는 게 주원고식들을 항상 쫓아다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도 안 좋고 그때 당시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로 이제 뭐 음식점도 해보고 노래하지 않았어요? 예, 밤무대 나가서 노래도 하고 밤무대는 이제 애가 어려가지고 혼자서 밤무대를 다녀야 되는데 이게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출연하잖아요 무대에. 근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얻고 밤무대예요? 네, 그러니까 애를 얻고 그 주변에 있는 어느 이제 지인의 집에 잠깐 맡겼다가 노래 끝나면 드레스 입고 다시 얻고 집에 가고 뭐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장소마다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다녔던 아까 조금 전에 박일 씨도 얘기했지만 여행이라는 남보다 조금 더 좀 월등하게 키우고 싶어서 진짜 뭘 하나 사더라도 진짜 백화점 가서 그 비싼 물도 사주고 남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이유를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소송을 재혼 이혼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에 비해서 사유도 간단해요. 초혼은 굉장히 복잡한 사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재혼 이혼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서로가 돈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전처 자녀, 다른 그 자녀들과의 갈등인데요. 그 여자분들이 이제 재혼을 해서 남자분들이 데려온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회한을 느끼고 이혼을 결정하게 될 때가 주로 언제냐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애도 아닌 애들 삼시세끼 밥을 해주고 그런데 내 아이는 어디서 뭘 먹고 있을까. 이런 회한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는 경우가 그게 우리가 또 막말로 할 때 그러잖아요. 지 새끼 버리고 남의 새끼 키워가지고 잘 되는 거 못 봤어. 왜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 그건 완전 참 하나하나 힘든 다 일이지. 상처되는 건데. 그럼요. 제가 최재형 씨. 지금 심경이 아주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어. 신경이 아주. 네. 김용 씨는 벌써 포기했어. 왜냐면 아까 최진용 씨 포기했어. 아이도 지금 이제 한참 사춘기로 접어들 수도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사실 절망적입니다, 진짜. 절망적입니다. 근데 이런 뭐 그 여자친구 사귀거나 그래서 보여주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여자친구,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한 헤어진 지 1년 됐거든요. 예, 굉장히 오래 사귀었어요. 애하고도 참 잘 지냈었죠, 사실. 예. 그리고 뭐 휴가 때문에 같이 이제 놀러도 같이 다니고요. 그리고, 근데 근데 굉장히 자기 아들처럼 굉장히 잘했었어요. 애한테도 잘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했었고요. 근데 그냥 여자친구 집안에서 이제 반대가 좀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헤어지게 됐죠. 예. 그리고 사실 7년이면 굉장히 오래 사귄 거잖아요. 그럼요. 뭐 결혼식만 안 했다 뿐이지 뭐 7년이면 굉장히 오래 사귀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옆에 가장 오래 붙어 있던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가슴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이제 뭐 소개팅 뭐 해주겠다는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받아들이질 못하겠어요, 제가. 헤어지고 나니까 아들이 그분 어디 있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뭐 이렇게 저도 알겠죠. 눈치로 알지. 뭐 이렇게 뭐 물어보지는 않아요. 예, 그냥 뭐 헤어졌다고 얘기는 해줬는데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뭐 네가 보고 싶으면 네가 카톡 해봐라 내가 그러거든요. 예. 간접적으로. 예. 식구가 뭐 영화에도 밥 같이 먹으면 식구라 그러지만 네. 사실 식구 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두 가정이 이렇게 식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힘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월드라는 쇼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시월드가 특히 힘든 이유와 이 계부 관계가 특히 힘든 이유가 똑같아요. 뭐예요? 우리나라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세 번째 사람의 관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의 엄마가 내 남자친구의 엄마가 아니라 한 단계를 뛴 관계가 아니라 갑자기 시어머니라는 세 번째 관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죠? 근데 계부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로 끝나면 괜찮은데 맞아. 갑자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빠 행세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신 경우도 많고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난 내 아빠가 내 아빠에 대한 추억이 있고 내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집에서 왔다 그 아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상한 남자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뭐 용돈 줄까? 갑자기 너 캠핑 갈래? 아빠랑? 이러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런 집안을 보면은 오히려 좀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집안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와가지고 자기가 아빠 행세를 하려고 그런 집들 있죠. 그런 집들 보면 관계가 다 나빠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안 가죠. 그래서 심지어 이걸 갖다 굉장히 현명하게 하는 이제 그 저희 친구들 어머니를 보면 어떠냐면 어렸을 때 이랬어요. 애가 잘못을 해요. 애가 잘못을 했는데 새아버지가 자기 애를 혼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둘을 같이 혼내려고 그러면 엄마가 안 된다 그래요. 얘는 얘 아빠가 혼내야 된다.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 얘가 훈계가 필요한데 나는 엄마기 때문에 덜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라. 집에 와서 애를 데리고 나가서 때리고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네 아들은 네 아들이고 내 아들은 라인을 정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혼내고 엄마는 그 아빠를 불러서 데리고 나가서 혼자서 그게 데리고 맞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옛날 남편한테 전화하면 야, 네가 제대로 키우겠다고 데려왔는데 왜 네 새끼 네가 하라고 나한테 맡겨? 이씨, 막 이러면서 연락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쪽에 여자가 전화 그런 걸 왜 우리한테 전화를 합니까? 끊어주세요. 저도 우리 남편한테 지금도 참 감사한 게 굉장히 희생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방송하고 녹화하고 우리 늦게 들어가고 막 새벽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야행성이잖아. 아침에 늦잠 일찍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 도시락하고 아침밥은 책임졌었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 이제 한번 일어나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막 지극정성을 해주니까 다 먹고 도시락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내가 어쩌다 했지만 다 남겨가지고 오고. 그리고 식성을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 식성을 우리 남편은 다 꿰고 있어요. 큰애는 뭘 좋아하고 둘째는. 그 시장을 봐오면 아이들 식성 맞는 걸 다 봐가지고 오고. 선배님께서 왜 결혼하는지 알 것 같아요. 난 할 줄을 몰라. 자기가 좀 도와줘. 나 이런 거 못 따. 자기가 좀 어떻게 목을 날려서 우리가 먹는 우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따가 이렇게 따가지고라도 맞아요. 먹는데 이 약간 이렇게 세상에 보호 여자예요.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것 때문에 재혼에 성공하신 분이 김민정 씨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남편이 예전에는 제가 이렇지 않았어요. 말도 좀 어눌하고 자신보다 지금보다 더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고 자존감도 없었고 제가 좀 그랬어요. 어떻게 탤런트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우리 남편 만나고 나서 남편이 저를 최고래요. 당신 세상에서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는 없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67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67에 저런 스타킹 못 신어.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난 딱 보고 아까 저건 전배기 현미 스타킹. 언니도 못 신어. 그렇게 딱 신어서 내가 남편이 어리니까 저렇게 할 그리고 수 우리 있구나. 남편 지금도 제가 제일 이쁘대요. 예쁘다 해주시니까. 아니, 뭘 많이 해주세요? 이벤트 같은 것도 엄청 해주신다고. 이벤트는 특별히 우리 남편은 몸으로 때워요. 몸으로 뭐 만들었어요? 몸으로. 그런데 저는 또 정원을 너무 좋아하는데 빌라 4층에 마침 꼭대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다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손바닥만하게 채송화부터 심기 시작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게 사랑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등짐 전화를 뭘 날라? 등짐 지는 거. 등짐으로 그래가지고 뭘 4층까지 흙을 막 흙을? 전화를 넣어가지고 정원을 4층에다 엄청 이쁘게 꾸며줘가지고 흙을 날라갖고? 텔레비도 많이 예.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니까 흙이 5트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나중에는 우리 남편이 거기가 복잡해져서 제가 산으로 가자. 그래서 산속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마당에다가 연못을 만들어준 연못? 시냇물을 우리 거기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쫄쫄쫄 시냇물이 갖고 싶다 그러더니 자기가 또 사가지고 시냇물을 지금 시냇물을 만들었어요? 하다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4층까지 등짐 전환을 넣는 게 드디어 허리가 탈이 나가지고 왜안 허리가 나겠어요?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서 왜 등골이 휜다 그러죠. 자식 새끼 하다가 우리 남편이 주저앉아 등골이 휘어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핀을 저기 2개를 여기다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등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아니, 그래서 대단하네. 지금 제가 너무 미안한 것이 이렇게 흰 등을 보면서 미련한 것. 미련한 것. 차라리 인부하고 미련한 돈 저기 해서 이 허리를 지금 1억을 줘도 정상으로 못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 허리를 보면 이렇게 너무 미안해. 아니 진짜 받들고 사시네요. 아니 근데 메리집 씨 이거 근데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김민철 씨 얘기를 들으니까는 예. 야 지금 저 나이에 저렇게 애교가 있고 젊은 10년 아래 연한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다. 예.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굉장한 기술이에요. 아니 기술 전혀 없어요. 아, 지금 기술 부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기술 부리는 것 기술 같아요. 부리는 것 같죠? 예. 봤잖아. 좀 전에. 아니 전혀 난 바보. 미련한 거. 이런 미련한 거. 아 전원주 씨 아주 무표정한데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 부모를 원망할 수가 없어. 왜요? 저렇게 빚어놨으면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칠층에서 막 떨어진 것 같이 빚어놨나. 빚어놨으면. 언니 그 피가 닳는 거지 빚인 거하고 다 상관없어. 잘 빚어놨으니까. 잘 빚어놨대. 홍문수 씨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 근데 진짜 이시연 씨는 어떠세요? 아버님이 지금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아까 반대하셔가지고. 아니 뭐. 뜨거운 연애에도 아니 왜 결혼 안 하더라고요? 결혼 말고.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너무너무 예쁘게 사시는 거 보니까 저희 아빠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흙을 아버지 날라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 지금 아버지가 풀고 타고는 연못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시냇물이 흘러. 예? 근데 진짜로 저는 왜냐면 흙은 못 드시겠지만 정말 너무 예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아빠 너무 외로우실 것 같고 저 그분하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시잖아요. 근데 정말 합치고 싶다 하시면 찬성할 것 같아요.